1월 2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 프랙탈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고점이 더블탑인데 뒤에 고점이 더 높은 현상을 비슷한 차트가 2018년에 존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도 하락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때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이런 지지선을 깨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깰 때 깨고 나면은 뭐 공매도를 진입하던지 아니면은 현물 매수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똑같이 이제 지지선을 계속 깨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프랙탈과 이제 유사하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뒤에 차트를 지금 한번 볼게요. 이 뒤에가 어 이래요. 뒤에가 지금 뭐 이 정도 구간 아니면 이 정도 구간이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결국 뒤에는 반등이 있긴 있었어요. 반등이 있었지만 이 반등 자체가 사실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에 부딪히고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가격대가 뭐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이 한개 부딪히고 난 떨어진 한개에 부딪히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이 프랙탈이라는 게 이걸 똑같이 보고 얘가 이제 똑같이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차트에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 프랙탈을 보고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지선을 뚫을 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같은 차트에서 어떤 구간에서 뭐 매수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유사하게도 이 차트와 저 차트는 똑같이 이 하락 추세선이 존재를 해요. 하락 추세선이 동일한 하락 추세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이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이제 하락 추세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결국 장대 양봉으로 뚫고 나서 물론 뒤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 상승은 단기 상승 추세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똑같이 뭐 여기서 어떤 과정을 겪은 후에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이제 추세선을 뚫게 된다면 단기 공매수 전략은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가격에서 이제 이 고점에서 두 번의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두 번의 저항을 받고 세 번째 저항을 장대 양봉을 뚫을 때 이제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저항선을 그려놓고 나중에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을 때는 한 번 매수를 진입하는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두 번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안 봤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아래인 상황인데 이 자리에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결국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었거든요. 뭐 여기랑 여기도 직진이지만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 물론 과매도 구간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떨어졌지만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지금 이제 한 번 하락했으니까 이후에 하락이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더 하락하거나 비슷하게 하락하는데 강도가 더 약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강도가 약했다면 똑같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단기 상승 전략에 또 힘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지금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전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 진행되는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또 단기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이 박스권이 머무는 시간이 한 요 정도 있었어요. 그죠? 요 정도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으로 올라가서 한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쪽이 더 거래량이 좀 많았고 이쪽은 거래량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항상 그 기관과 파동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뭐 여기서 상승 추세를 뚫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민기적 대다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 이 길이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물론 중요한 시기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뭐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았든 이 구간에서 버틴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버틴 구간이 짧을수록 상승폭이 짧아집니다. 이 버틴 기간이 길수록 상승폭이 커져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앞에서도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박스권을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만큼의 박스권 구간과 이만큼의 고점 구간이 존재했거든요. 그죠? 일반적으로 아래에 있는 저가의 박스권 구간이 더 깁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고점 거래량이 별로 없긴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올라간 시간만큼 결국 그 높이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나긴 횡보 끝에 상승이 왔을 때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사실 예전 차트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그 상승의 높이를 뭐 측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이번이 단기 상승으로 끝나겠다 아니면 이번은 좀 더 많은 상승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상승 추세선을 뚫고 가거나 이 작은 횡보의 흐름에서 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면 실제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꼭 대비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랙탈은 항상 뭐 앞서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같은 그림을 만약 찾았다면 그 그림에서 어떤 구간이 상승을 확정 짓는지 어떤 구간이 하락을 확정 짓는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같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가 일치하느냐 거기에서 맞는 추세선을 뚫느냐 그런 순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그림 찾기를 해서 그 뒤에 그림을 그려보는 건 큰 소용이 없거든요. 프랙탈도 항상 일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랙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